어서들 오세요. 오늘도 참 애쓰셨구먼요. 여기는 누구에게도 말 못한 당신의 아픔과 외로움을 따뜻한 이야기로 보듬어드리는 황혼 이야기라오. 자,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오늘도 저와 함께 인생 여행 한번 떠나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우리네 이웃들이 겪은 3가지 기적 같은 실화를 준비했어. 인생의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분들의 눈물겨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막막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갈이 무서워 밤잠을 설쳐본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순을 앞둔 나이에 단돈 몇십만 원을 들고 일본으로 건너가 시장바닥에서 기적을 일궈낸 한 어머니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를 겁니다. 자, 그럼 1997년 그 서슬퍼런 겨울날로 함께 가보실까요? IMF라는 거대한 파도가 온 나라를 덮쳤던 그해 겨울, 제 인생도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평생 성실했던 남편이 사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살던 집 현관문에는 차가운 빨간 딱지가 붙었지요.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자식들이 좁은 단칸방에서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자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 밤 화장실에서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애미야, 일본 가면 고생은 해도 자식들 학비는 벌 수 있다더라. 친척의 그 한마디가 마지막 동화줄 같았습니다. 하지만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의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 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도 가야만 했습니다. 나는 엄마니까요. 멀어지는 부산항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몸 하나 부서져도 좋다. 우리 새끼들 배만 안 골린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고요. 도쿄 외곽의 낡은 재래시장. 제 첫 일터는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시장 한 구석이었습니다. 말이 통해야 기술을 배우든 장사를 하든 할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쓰는 일뿐이었지요. 새벽 4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조센징이라며 대놓고 손가락질하는 상인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러움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주머니 속 아이들의 낡은 사진을 만지며 꾹 참았습니다. 일본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제일 싼 빵 하나로 하루를 버텼지만 한 달에 한 번 한국으로 송금하고 오는 길에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하루도 안 쉬고 일하니 무뚝뚝하던 일본 시장 상인들도 제 성실함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점심으로 싸온 한국식 나물 반찬 냄새를 맡고 옆집 생선가게 주인이 한 입만 달라고 하더군요. 에잇, 맵다. 소리를 지르면서도 그는 연신물을 마시며 제 반찬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다음 날 그가 동료 상인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 반찬 조금만 팔아줄 수 없겠나?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비린내 나던 제 작업대 위에 작은 반찬 통들이 놓이기 시작했고 정성이라는 조미료를 넣은 제 반찬은 입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시장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빗자루를 내려놓고 국자를 잡은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하늘을 보며 웃었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저는 도쿄 번화가의 번듯한 한국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저 같은 할머니도 낯선 타국 땅 바닥에서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지금 혹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가장 성공에 가까운 때라고들 하지요.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을 것이고 당신의 노력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일본 땅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다시 꽃 피울 날이 올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바다 건너 타국 땅 비린내 나는 바닥도 마다하지 않는 게 우리네 어머니들 마음인가 봅니다. 그 국자 하나로 기적을 일궈낸 어머니의 손마디를 생각하니 저도 코끝이 찡해지네요. 자, 이번엔 또 다른 용기로 인생의 기적을 만든 분을 만나보려 합니다. 평생 가슴에 무거운 비밀을 품고 살다가 이른의 나이에 비로소 눈을 뜬 어느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배움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다는 걸 몸소 보여주신 분이지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평생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부끄러운 비밀 하나쯤 품고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른이 될 때까지 제 이름 썩 자조차 쓰지 못했던 한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몸 바쳐 일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늘 시린 구멍이 나 있었다는 김씨 할아버지. 그가 이른의 나이에 왜 다시 연필을 잡게 되었는지 그 눈물겨운 여정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전쟁 직후 가난했던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동생들 뒷바라지에 학교 문턱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바로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지요. 평생 공사장에서 무거운 돌을 나르고 트럭 운전대를 잡으며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모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서류 한 장 쓰는 게 무서워 늘 아내를 대동해야 했고, 관공서에서 온 고지서는 읽지도 못한 채 구석에 던져두기 일쑤였지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가 할아버지 이 동화책 읽어줘요 하고 달려올 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눈이 침침해서 다음에 읽어주마라고 둘러대며 돌아설 때마다 할아버지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 할아버지는 동네 복지관에 적힌 한글 교실 공고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지요. 이른이 다 된 나이에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달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연필 쥐는 법조차 서툴러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나 싶은 생각에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지요. 하지만 밤마다 돋보기를 쓰고 공책을 채워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아내는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세상과 소통하는 문을 한 칸씩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까요? 할아버지는 평생 자신을 믿고 따라준 아내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맞춤법은 조금 틀리고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그 안에는 이른 평생 담아두었던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여보, 글 모르는 남편 만나 고생 많았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글로 못 전해 늘 미안했어. 이제 내 이름도 당신 이름도 쓸 수 있게 되니 세상이 참 밝아 보이네. 고맙소, 사랑하오. 이 편지는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눈시울도 적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글 교실에서 쓴 시 한 편이 전국 성인문예 교육 시화전에서 당선된 것이지요. 까막눈이라 서러웠던 노인은 이제 당당히 작가라는 이름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정말 있는 것일까요? 김씨 할아버지는 이른의 나이에 비로소 눈을 떴다고 말합니다.
글자를 배우니 길거리에 간판이 말을 걸어오고 신문의 제목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진다고요. 이른에 배운 글자로 아내에게 쓴 편지. 그 삐뚤삐뚤한 글씨 속에 담긴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나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내 나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고민하던 분들께 큰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구먼요. 지금 혹시 내 나이가 어때서라며 주저하고 계신가요? 인생이라는 도화지는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채워나갈 수 있는 법입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쥔 연필 끝에서 피어난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움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용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양심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들려드릴 마지막 이야기는 당장 내일 먹을 쌀이 걱정되던 처지에서 발견한 거액의 돈뭉치. 그 유혹 앞에서 바보 같지만 정직한 선택을 한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정직함이 어떤 복으로 돌아왔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지요. 어느 날 눈앞에 아무도 모르는 거액의 돈뭉치가 나타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평생 가난에 허덕이며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면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참 쉽지 않겠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은 고물상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어느 할머니가 낡은 장롱 속에서 발견한 검은 봉지 하나로 시작됩니다. 정직함이라는 바보 같은 선택이 어떻게 한 가문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 씨 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작은 고물상을 운영하며 홀로 2자식을 키워냈습니다. 손에 박힌 굳은 살과 시커먼 기름때는 할머니의 훈장이었지만 늘어가는 빚과 예순이 넘어도 편히 쉴 곳 없는 현실은 할머니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사를 가던 한 부잣집에서 버려진 낡은 작의 장롱 하나가 할머니의 손수레에 실려왔습니다. 이거라도 뽀개서 나무 판자로 팔아야지 싶어 도끼를 든 순간 장롱 안쪽 깊숙한 비밀칸에서 툭 하고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수천만 원의 현금 뭉치가 들어있었지요. 할머니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면 당장 고물상 빚을 갚고 자식들에게 번듯한 집 한 채 해줄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어차피 버린 가구에서 나온 돈인데 누가 알겠어라는 속삭임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할머니는 그날 밤 돈뭉치를 머리맡에 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돈을 쓸 생각에 기쁘기보다 가슴 한구석이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새벽녘 벽에 걸린 자식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던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내 평생 가난하게는 살았어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은 없다. 내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어선 안 된다. 날이 밝자마자 할머니는 그 돈을 들고 장롱 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알고 보니 그 장롱은 은퇴한 큰 기업의 회장님이 아끼던 물건이었는데 집안 어른이 돌아가시며 실수로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돈을 돌려주러 온 할머니의 거친 손과 낡은 옷차림을 본 회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큰 돈을 정말 그냥 가져오신 겁니까?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의 돈은 내 주머니에 있어도 내 돈이 아니더이다. 회장은 그 정직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고물상을 없애는 대신 현대식 시설을 갖춘 대규모 자원 재활용 센터를 세워주고 할머니의 자식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받을 뻔한 정직이 사실은 할머니의 가문을 일으킨 가장 영리한 선택이었던 셈이지요. 가끔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편법으로 잘만 사는데 나만 고지식하게 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씨 할머니가 지킨 것은 단순한 돈 뭉치가 아니라 평생을 쌓아온 자신의 고결한 인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결국 큰 복으로 돌아왔지요. 지금 정직하게 사느라 조금 힘들고 더디게 가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심은 정직의 씨앗은 반드시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돈을 돌려주러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싶으면서도 결국 그 정직함이 가문을 일으킨 복이 되어 돌아오니 제 마음이 다 후련해지네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말이 참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3가지 보따리 속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이분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구먼요. 부디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